반갑습니다.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약간 코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소리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네요. 며칠 기다렸다가 방송을 준비할까 하다가 뭐 어차피 중요한 것은 또 컨텐츠니까요. 조금 제 소리가 전과 좀 달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제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 책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목이 개미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존 보글이라고 하는 분이 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 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내용보다는 저도 주식을 시작한 지 3년 차밖에 안 된 아주 주식 초보 주린이이고요. 주식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전문가라서 이런 것들을 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저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린 거고요. 저는 보통 심리 상담, 개인 코칭이나 상담, 강의 이런 것들을 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알아볼게요. 자, 우선 폴 세뮤얼슨 노벨 경제학 수상자, MIT 교수도 지냈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보글의 인덱스 펀드 개발이라는 것, 이것은 바퀴와 알파벳 발명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 그 바퀴가 세상에 등장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이동 수단의 변화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알파벳이라는 것,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죠. 한글이 있기 전과 나타난 이후, 한자만 알던 사람과 쉽게 읽고 쓰기가 가능한 한글이 등장했을 때의 삶의 변화, 그것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인덱스 펀드 개발이다라고 극찬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차차 알아볼게요. 자,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 존 보글이라는 분,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이면서 전 회장이고요. 보글금융시장연구소 소장입니다. 1975년에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인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를 개발한 그런 분이에요. 이 펀드는 매년 30%가 넘는 엄청난 그 수익률을 자랑하는 그런 펀드라서 여기에 이제 같이 동참하고 투자에 참여했던 분들의 자산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증식시킨 그런 그런 펀드다. 그리고 그 펀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존 보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존 보글이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지만 만들었을 때 시장에서 뭐 바로 인기가 좋았을까요? 아니죠. 우리 이렇게 기본적인 투자자들 마인드는 자기가 그런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커다란 수익을 남기기를 원하지 그냥 이렇게 시장의 어떤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같은 데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이런 것들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건 현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이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워런 버핏의 어떤 별명이라고 하긴 뭐하고 워런 버핏을 설명할 때 오마하의 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 거기가 어딘가요? 미국의 네브라스카주 미국에 있는 네브라스카 주에 오마하가 있더라고요. 그 오마하에 회사가 이제 있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오마하에서 이제 쭉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생겼는데요. 워런 버핏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기반을 둔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도 보니까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회사에 자기가 투자했던 이유는 맥도날드 그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이제 너무나 좋아하니까요. 뭐 요즘도 즐겨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몇 년 전 인터뷰에는 그때도 계속 점심에 즐겨 먹는 메뉴 중에 하나가 그 맥도날드 햄버거 그리고 콜라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상식에 기반을 둔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주 확실한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란 무엇이냐? 바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상장 기업의 주식을 전부 고루 보유하는 것. 이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를 갖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전통적인 인덱스 펀드는 트레디셔널 인덱스 펀드라고 해서 약자로 이제 TIF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이 인덱스 펀드는 주식시장 전체가 통째로 담긴 바구니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바구니에 이제 어, 달걀을 모두 담지 말라는 뜻에서 그런데 이제 이, 이 바구니 바구니 안에 모든 종목을 그냥 다 담아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떤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자, 개별 주식 내가 이제 이것이 오르고 저것이 오를지 선별해야 되는데 어떤 게 오르고 어떤 게 내릴지 모르니 개별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위험이 사라지고요. 이런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를 우리가 매수했을 때는 개별 주식 종목 위험이 사라지죠. 그리고 특정 시장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장이 다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의 그런 역할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자산운용사의 어떤 펀드 매니저에게 우리가 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겠지만 그냥 이 전체 시장을 담고 있는 거에 투자할 때는 뭐 사고 파는 일이 중간에 일어나지 않으니 펀드 매니저 역할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위험들이 다 제거가 돼요. 남는 건 그냥 시장 자체에 대한 위험만 남는 겁니다. 이건 뭐 어차피 모든 주식 시장에 다 통용되는 얘기니까요. 그만큼 위험 요소가 없다는 뜻이죠. 자, 존 보글은 그래서 이런 뱅가드 500 같은 이 인덱스 펀드를 만든 이유가 이제 그런 배경이 있던 겁니다. 금융시장이 이제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면 투자자가 확실히 챙길 수 있는 투자 방식은 인덱스 펀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익이 복리의 기적과 만나면 이제 투자 기간을 이제 복리로 가져가려면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엄청난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딱 이 얘기를 요약하자면 인덱스 펀드를 매수를 해서 장기간 보유하기만 하면 엄청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핵심 메시지예요. 자, 현명한 투자자인 폴 세뮤얼슨 이분이 했던 얘기가 보글이 제시하는 이 합리적인 투자 원칙을 따른다면 20년쯤 후에는 우리 같은 느긋한 투자자 수백만 명이 한가로운 교회에서 이웃의 부러움을 사면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이 격동의 시기에도 마음 편히 단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침공 전부터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이 출렁이잖아요.
그런 어떤 영향을 받게 되죠. 특히나 특정 시장, 어떤 특정 종목이라면 그 해당하는 그 산업에 있어서 특별한 뉴스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갖고 있다면 어느 한쪽의 시장이 올라가고 또 어느 한쪽의 시장이 떨어지고 라고 하는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합쳐져서 전체 시장에 대한 방향을 쫓아갈 거니까요. 자, 이렇게 20년 정도 투자하고 20년 돼서 뭔가 이렇게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는 상상 참 아름답죠. 근데 실제 미국에서는 이게 많이 발생하고 있죠. 401k 미국의 퇴직 그 연금 제도잖아요. 그 401k가 만들어지고 나서 미국에는 실제 20년, 30년 직장 생활만 했던 분들이 이런 S&P 500 이런 ETF에 꾸준히 투자를 해서 결국 은퇴 시점에는 다 백만장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12억 뭐 이런 자산을 만든 상태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노후 생활이 여유롭지 않겠습니까? 다 투자에 대해 기둥을 쓴 윌리엄 번스타인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 시장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더 보태 투자 다각화를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손실 위험까지 떠안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체 시장을 소유하는 것이 최선이다. 네, 이제 윌리엄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인덱스 펀드를 차라리 소유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이제 존 보글 회장의 이야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기사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 내용 중에 펀드 매니저의 투자 성과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는 펀드 매니저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확실한 시장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보수는 엄청나게 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 동영상 찾아보면 그 S&P 500 같은 그 ETF를 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S&P 500에 투자해서 그냥 10년, 20년, 30년 보유하기만 해도 이 개별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이분들이 뭐 실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정말 고액의 연봉자이신데 이들도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펀드 매니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해는 만들 수 있죠. 한두 해는 뭐 시장 평균이 10%라고 한다면 개별 펀드 매니저의 실력이 출중해서 20%, 30%, 5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이렇게 계속해서 그 수익률을 만들어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워런 버핏은 그 제4의 운동 법칙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운동 법칙이 있잖아요. 뭐 작용 반작용, 관성의 법칙 뭐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투자 세계에서 운동이 증가할수록 수익은 감소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그 기사가 된 거가 있죠. 이게 일종의 이제 매매 회전율이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이것을 이제 운동에 빗댄 겁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것이 증가할수록 수익은 감소한다. 자꾸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원래 자리를 지키며 가만히 있어라. 이것을 시장을 이기려고 덤비면서 지는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해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릴 만한 종목이어야 되겠죠. 예. 그냥 이렇게 중소형 아니면 또 잡주 이런 걸로는 투자해놓고 가만히 기다려선 안 되죠. 그런 것들은 단타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어야 되기 때문에 뭐 세계 1등 기업, 초우량주 이런 주식에 투자했을 때 가능한 얘기죠. 자, 현명한 투자자의 투자 전략으로서 자, 성공적인 투자는 전국의 기업, 더 나아가 전 세계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수익 성장분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다. 배당금과 수익 성장분 동시에 다 챙기는 거죠. 현명한 투자자라면 빈번한 매매 활동을 삼가고 중개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 비용이 적을수록 수익은 증가한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중개 수수료 뭐든지 비용을 다 낮추는 게 좋죠. 비용이 적게 들어갈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진리잖아요. 자, 실제 시장과 기대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기대 시장이라는 것은 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실제 시장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자, 투기라는 개념은 샀다 팔았다를 통해서 차익을 창출하는 그런 개념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라는 것은 내가 이 기업의 주주로서 주인으로서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길게 가는 그런 투자자의 마인드를 갖추었을 때 투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대 시장이라는 것은 일시적 주가라는 어떤 착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시장은 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어야 되겠죠. 성공 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기대 시장에서 벗어나서 실제 시장에 베팅하는 겁니다. 말처럼 쉽진 않지만, 자, 현명한 투자자를 쓴 벤저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의 스승이기도 하죠. 이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의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했다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이런 신경 쓰지 말라. 올라도 하락해도 걱정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식 시세에 민감해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시세가 나에게 유리할 때 이것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이 벤저민 그레이엄 이런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공한 투자자들, 우리의 선배 투자자들,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이유는 이미 성공을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참고를 하는 거죠. 자, S&P 500 그리고 전체 시장 비교를 좀 해보면요. 이 S&P 500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요. 이 전체 주식 시장 추정하는 거는 미국 시장이 3천 몇 개인가 있죠. 아마 전체 시장이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전체 시장 중에 500대 기업이 한 84% 정도 해당됩니다. 나머지가 이제 3,000개 회사가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S&P 500은 500대 기업에만 전부 투자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하죠. 10대 기업만 놓고 보면 S&P 500은 19%, 그리고 전체 주식시장 지수는 15%, 25대 기업은 33%, 여기는 27%, 100대 기업이 64%, 여기는 53%.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따라가는 그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S&P 500에 투자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선이 전체 시장 지수 이렇게 지금까지 1926년부터 2016년까지 1달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5,940달러까지 이렇게 성장했는데 S&P 500 지수도 거의 유사하게 상관계수가 0.99니까 뭐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TIF 펀드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요. 한국에는 상장된 게 없는 것 같고요. 한국에는 S&P 500이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S&P 500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주가 배당금이에요. 배당금이 2%가 좀 안 돼요.
1.5%인가 1.78%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5%라도 배당금이 3개월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배당금을 또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이 이렇게 성장하니까 또 기대가 되죠. 지금 1926년부터 이렇게 0.98불에서 45불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듯이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배당금도 올라가고 또 지수에 따라서 수익도 성장하고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제임스 크레머라는 분이요. 펀드 매니저이면서 CNBC 매드머니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라고 합니다. 그동안 줄곧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일에 매달려 왔는데 이제는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는 보글의 주장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보글을 이기려 애쓰는 것보다 보글 편에 서는 것이 나을 듯 싶다. 이 미쳐 날뛰는 주식시장에서 올바로 투자하는 법을 알려면 보글의 통찰력과 상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인덱스 펀드 이렇게 전체 시장 추종하는 거에 투자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뭐 테슬라든 뭐 애플이든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제임스 크레머도 사실 이런 인덱스 펀드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쭉 이제 지켜봐 오니 결국은 이쪽이 승리하더라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자, 타일러 메디슨이라는 이제 이분도 이제 편집장인데요. 벵가드 그룹 회장의 존 보글이 20년 동안 인덱스 펀드의 장점을 열심히 설파했다. 시장의 기준 성과를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이 포트폴리오 전략은 다른 사람 눈에는 따분하게 이를 데 없어 보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수백만에 달하는 펀드 투자자는 다들 보글의 말을 무시했다. 예, 이랬죠. 지금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와 미국 ETF에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P 500, 타이거 S&P 500,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그 다음에 타이거 나스닥 100 ETF 요 세 가지 주력으로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투자하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호불호가 갈리죠. 어떤 전문가는 사라고도 하고 어떤 전문가는 뭐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고도 하고요. 그건 우리 개미들 각자 개인 투자자의 몫이니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내년까지 반드시 좋은 어떤 결과가 삼성전자에서 나타날 거라는 희망이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S&P 500 이것이 1번,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이것이 2번,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가 3번 이런 순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우리가 소중한 돈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회사고 그 회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소속된 산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심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미나 주린이들한테 더 해당이 되겠지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공부도 덜 됐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할지 회사가 또 언제 망하지는 않을지 이런 어떤 불안감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기도 힘든 개미나 주린이 입장에서 그런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고 같이 쫓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죠.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전체 시장을 추종할 수 있는 S&P 500 같은 이런 ETF를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것만으로도 내 자산을 지키고 더불어서 배당 수익금도 올라가고 또 전체 시장이 그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기업들 하나하나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의 자산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주는, 그 회사들도 수익이 늘어나고 더불어서 우리의 자산도 늘어나는 이런 투자 전략이 심리적으로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